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학년도 학생회 기획홍보부부장 김도기, 차장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생 선배님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알찬 질문과 답변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선생님, 민서야. 지금 뭐 읽고 계세요? 이거? 선생님이 평소에 공부하는 한문책? 우와! 이렇게 어려운 거 다 읽으신다고요? 강쌤한테 껌이지 뭐. 한문교육과에 들어가면 이런 책들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전주대 한문교육과에 들어가서 배우면 뭐 이 정도야 껌처럼 있지. 그래, 민서 한문교육과 궁금해? 네!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전주대 한문교육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임용고 씨랑 학과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해볼 건데 첫 번째, 한문교육과는 어떤 곳인가요? 한문교육과라는 말이 일단 한문과 교육이 합쳐진 말이야. 그래서 한문은 민서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자와 한문에 대해서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 네. 어떻게 나지? 한자는 한자 한 자씩 있는 거고 한문은 그걸로 이렇게 이어서 만든 글이야. 정확히 알고 있네. 자, 한자는 글자고 그 글자들로 쓴 글이 한문이지. 그러니까 한문은 우리 과에서는 그런 한문을 읽으면서 번역도 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길러주고 또 그런 생각을 글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야. 그리고 교육은 방금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었던 지식이나 깨달음을 선생님이 민서한테 수업을 해주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더 쉽고 더 재밌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지. 그게 한문교육이야. 너무 멋있는 곳이네요. 그럼 멋있는 곳에서 다녔으니까 선생님처럼 멋있는 선생님이 나왔겠지? 그 반응 뭐지? 너무 좋아서. 두 번째 질문은 임용고 시 합격을 위해 한문교육과에서 주는 도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임용고시 볼 때 한문은 크게 네 가지 측면을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경전. 이 경전이라는 건 민서 논어맹자 들어봤지? 네. 그 논어맹자가 그 성인의 말씀을 담은 경전, 그리고 이제 한자로 쓴 시, 한시, 그리고 이제 시가 아니라 글, 뭐 소설이라든지 뭐 자기 생각을 쓴 글이라든지 그런 산문, 그리고 아까 말한 한문 교육,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각 항목마다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각자 자신이 수업하고 제일 잘하는 전공에 대해서 스터디를 학생들한테 해주시지.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뭐 단순히 지식만 얻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끝나고 교수님과 이런 회식이라든지 그런 식사 자리 같은 걸 통해서 뭐 수업 때 다 못다 했던 얘기, 그다음에 수업과 별개지만 우리보다 인생의 선배이신, 그리고 훨씬 더 노하우나 우리한테 알려줄 말씀들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고민에 대한 답도 내려주시고, 그런 서로 끈끈한 인간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교수님인 거 아시죠? 인생의 교수님. 세 번째 질문은 임용고 씨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졸업해서 이미 교사하고 있는 선배들만 생각이 다를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일찍 할 필요는 없다, 졸업하고 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의예요. 왜죠? 일단 선생님은 공부도 공부지만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에서만 얻어갈 수 있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과 생활이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그리고 알바라든지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그런 인생 경험들이 분명히 나중에 자기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이게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할 때도 도움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또 공부만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충분히 그 나이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대신
졸업과 동시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꼭 갖춰져야만 되는 기초적인 것들은 미리 쌓아둬야지. 그 기초적인 것들에는 첫 번째, 독서.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여기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게, 이 한문 공부는 우리가 한글로 된 글을 읽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한문으로 써 있는 걸 한글로 번역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또 생각까지 끄집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근데 이 사고력이라는 건 짧은 시간에 길러지지가 않아. 독해력은 금방 길러지는데 사고력은 금방 길러지지 않아. 그래서 미리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좀 쌓아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한자 급수를 좀 땄어야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알파벳을 모르는데 영어 독해를 할 수 있어? 아니요. 1, 2, 3과 숫자를 모르는데 수학 문제 풀 수 있어? 아니요. 가나다라를 모르는데 한글을 읽을 수 있어? 아니요. 못하겠지? 네. 그럼 한문을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한자를 알아야죠. 그 한자 알려면 한자 급수를 따야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이제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할 때는 이제 글자에 대해서, 글자의 의미 뭔지, 뜻이 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급수는 따놔야 된다는 거지. 한 2급 정도만 따놔도 괜찮을 거야. 선생님은 그까지 가셨는데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선생님은 2급 위에 1급 위에 4번이라는 급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4번이야. 어쩐지 그래가지고 맨날 한자로만 이렇게 글 쓰시는 거였구나. 늘 일상생활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생님 정도나 돼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2급 정도만 따도 괜찮을 것 같아. 네, 두 번째는 학과 생활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한문교육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많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서당 생활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그게 뭔가요? 그래서 서당이 뭔지 들어봤어? 네, 뭐야? 들어는 봤어요.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 네. 서당이 옛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천장을 외우고 막 훈장님 계시고 막 그런 곳이잖아. 근데 그게 너무 옛날식 교육이라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이 대한민국 곳곳에 서당들이 몇 군데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 한문교육과는 여름 때, 주기적으로 여름 그리고 겨울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다 같이 서당에 들어가. 물론 겨울은 선택이야.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고, 여름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가는데, 거기 가면 뭐가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연이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 보통 우리 거가 가는 이제 훈봉제라는 서당 같은 경우는 뒤에 산도 있고 앞에 딱 강물이 크게 딱 흐르고 있고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 공기도 맑아. 그래서 뭔가 힐링하는 기분이. 그리고 이제 동기들, 그다음에 선배들, 뭐 후배들하고 다 같이 가잖아.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서로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굉장히 사이가 돈독해지지. 그 과정에서 커플도 많이 해. 한 달 동안 서로 지지고 볶고 붙어 사니까 커플도 많이 생기지. 선생님은? 선생님은 이미 있던 채로 갔어요. 아, 참 아쉬운 부분이지.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장점이라고 말하면 민서처럼 요즘 학생들은 그게 무슨 장점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한 달 동안 못 쓰게 해. 공부에 집중하려고, 그 생활에 집중하려고. 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자유시간이 주어지면 뭐 산책도 해도 되고 뭐 친구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대신 스마트폰 없이, 전자기기 없이 한 달 동안 사는 거야. 민서 그런 적 있어? 네, 있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지. 근데 막상 그거 없이 살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져. 세상 일, 뭐 친구들 막 이런저런 거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하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사실 핸드폰 전원 꺼놓고 내놔도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이렇게 전원 키잖아? 그럼 뭐 나를 찾는 친구들의 연락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라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안타깝지만 그냥 뭐 그런 것밖에 안 하고 핸드폰 개통하라
하라고 대리점에서. 그 다음에 동네 앞에 빵집에서 뭐 포인트가 얼마 있는데 뭐 소멸되니까 빨리 쓰라고. 뭐 그런 것밖에 안 와. 물론 친구한테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 한 달 동안 내가 핸드폰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연락 안 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 근데 그게 만약 선생님이 주변에 없어. 잠깐 꺼봐. 자, 두 번째 질문은 한문교육과에서 실시하는 행사 중에 신입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한문교육과 행사가 진짜 많아. 선생님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그 여장대회 나가서 2등도 한 사람이거든. 네. 되게 행사가 많은데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행사는 우리 한문교육과 행사 중에 답사라고 있어요. 답사.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약간 MT랑 비슷해. 근데 MT는 그냥 애초에 목적 자체가 놀러 가는 거. 그리고 3월 초반에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가는 거지. 근데 약간 어색하잖아 사람들이. 재밌긴 해도 조금 뭔가 이쁘고 부족해. 근데 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가는 시기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딱 가을 날씨 올 때지. 날씨도 좋아. 그다음에 이쯤 됐으면 사람들하고도 많이 친해졌겠지. 그래서 가면은 재미가 따뜻하지. 따뜻하게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놀러만 가는 게 아니라 답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사가 어떤 문화유적지가 있는 곳에 가서 직접 보고 뭔가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전주랑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뭐 순천, 뭐 부여, 공주, 막 익산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뭐 어떤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인물에 관련된 뭐 그 사람이 살았던 곳,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뭐 건축물 이런 곳에 가서 유익한 정보까지 얻는 행사지. 그러니까 일석이조지. 유익한 정보도 얻고 저녁에 숙소에 와서는 재밌게 놀고. 그래서 선생님은 한문교육 행사 중에 답사를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내 선생님 머릿속에 그냥 유익한 지식만 가득 담겨있는 거야. 그럼 그래서 선생님이 한문교육과에서 얻은 그런 유익한 정보를 또 여러분한테 다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예비 신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비 신입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신입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잖아. 가면 잘생긴 사람이 남자가 있지 않을까, 이쁜 여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 좀 알아두고. 이게 장난이고. 자, 선생님이 아까 민서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 과에는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재밌는 행사도 많다. 근데 그런 뭐 좋은 선배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야. 다 진짜 그래. 근데 나는 예를 들어줄게. 아무리 훌륭한 강사나 뭐 교수,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해도 그 듣고 있는 학생이 들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그 학생한테는 그 명강의가 그저 자기 잠을 방해하는, 자기 잡생각을 방해하는 그냥 자금밖에 안 된다. 우리 한문교육과가 그렇게 훌륭한 매우 좋은 조건,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좋게 작용하려면 입학한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려는 의지가 뒷받침돼야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들어왔으니까 한문교육과 니네가 다 책임져, 날 뭐 합격생으로 만들어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 한문교육과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들이 걔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도와줘서 걔가 잘 되도록 해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과가 하나부터 열까지 걔를 다 챙겨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비 신입생들한테 바라는 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좋은 과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한문교육과나 가야겠다, 갈 데 없으니까 가야지, 이런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올 거면 오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면 선생님도 지금 졸업해서 전주에 없고 서울에 있지만 얼마든지 많이 도와줄 거야. 내가 뭐 평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 전주 금방 가잖아. 뭐 내가 뭐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배들이, 나를 모르는 후배들이 나한테 도움을 청해도 나는 기꺼이 도와줄 용의가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졸업한 선배들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 과에 왔으면 좋겠어. 너무 멋있는 말씀이네요.
꽈시씨 선생님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지. 왜요? 할 수 있으면. 아 이제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 그냥 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 그럼 꽈시씨가 자기가 뭐 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아니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자기가 과에 갔어.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고 정말 내가 바라는 성격이고 그럼 너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굳이 꽈시씨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뭐 안 만날 거야? 그건 아니죠. 그게 또 사람 마음이 많잖아. 그게 돼? 아니요. 안 되지. 네. 그러니까 꽈시씨는 할 여건이 되면 그냥 하는 거야. 물론 단점도 있지. 뭐 예를 들면 싸웠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안다고. 아니면 우리 둘에 대한 소문을 전혀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자기들끼리 가십처럼 떠든다고. 뭐 그리고 헤어지면 껄끄럽거나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런 단점들은 사실 뭐 굳이 꽈시씨가 아니고 어디 가서 사귀어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선생님이 꽈시씨를 상상하는 이유는 꽈시씨가 가지고 있는 꽈시씨만의 엄청난 장점이 있지. 그게 뭔데요? 궁금해? 네. 민서 꽈시씨 하고 싶어? 네. 꽈시씨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같은 수업을 듣고 수업을 같이 들으러 가고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집에 갈 때 같이 가고 만약에 뭐 서로 동기면 그렇게 되겠지만 뭐 학년이 다 선후배끼리 만났어. 그러면은 뭐 데려다 주고 뭐 데리러 가고 그런 알콩달콩한 모습이 있잖아. 그거는 꽈시씨만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매일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좀 금방 질리지 않을까요? 민서야, 너는 그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보는데 질려? 민서 그런 사람이었어? 아 제가 아직 좀 어려서 음.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치? 네. 민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매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네. 민서 별로 안 같이 있고 싶어? 민서랑 사귀는 남자가 되게 힘들겠다. 매일 보고 싶은데 민서가 안 만나고 어쨌든 선생님은 꽈시씨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남의 단점들을 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지. 대답이 됐니? 네. 충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교육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과는 정말 진짜 좋은 곳이야. 선생님이 지금 다 말 못했어. 10분의 1도 말 못한 거 같아. 우리 과는 정말 그만큼 장점이 많은 과지. 네, 제가 들어본 과 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면은 민서는 나중에 졸업하면 우리 한국교육과로 오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민서야, 공민서, 야, 대답 보고 가. 올 거야 말 거야. 저는 전주대 1학번 졸업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한문교사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을 준비할 때 몇 학년 때부터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요. 네, 저는 1, 2학년 때는 일단은 학과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에 한문교육과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한문과 너무 다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1, 2학년 때는 내가 이런 한문을 계속해도 되나? 한문 임용을 준비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1, 2학년 때 하니까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한문이라는 과목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 좀 친밀감 좀 쌓자 이런 마인드로 1, 2학년 때 학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3, 4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인 임용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용 2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준비할 때 저는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는 너무 운이 좋게도 소수에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누구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요. 한번
아니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떤 책 봐야 되지? 하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 스터디를 통해서 나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자 라는 이런 마인드로 하반년 때는 일단은 논어 스터디를 1년간 했어요. 그래서 논어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는 한문, 산문을 이제 선배들하고 읽는 한문, 산문을 뭐 선배들이랑 읽는 그런 스터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하고는 한시하고 한문, 산문 이런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저는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공부 방법을 잘 모르고 처음에는 공부 의지가 그래서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용을 준비할 때 5번에 대한 임용 5번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임용을 준비하면서 멘탈적인 부분 많이 중요할 텐데 멘탈 케어나 멘탈 유지법. 네, 저는 일단은 임용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나 스스로도 과연 이 임용에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종이에다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임용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1번 예를 들어 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이 있다. 2번 나는 꽤나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 이유를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리스트를 읽으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되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되게 되뇌었어요. 나 스스로조차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저 스스로를 다독이고 믿어주고 응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상 파트에 1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요. 저는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스스로 되게 성장하는 걸 느꼈을 때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이제 각자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하기도 하고 원치 않은데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회생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내가 3, 4학년 졸업하면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내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나갔을 때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되게 행복했고요. 또 대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알바나 저는 뭐 번역원을 다니고 또 연구원도 다니고 이렇게 좀 더 넓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폭넓은 경험을 통해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는 걸 경험했을 때 참 소소한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상 파트에 3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에 배웠던 내용 중에 수험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일단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논어 구절이 되게 저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어 공부를 하면서 되게 내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미래의 교사상을 구축할 수 있었고 또 그 교사상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세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고민해보지 않았던 삶의 반성과 같은 그런 것들,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도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이렇게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게 되게 논어를 공부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논어를 공부하시면서 많이 성숙해지는 기회를 얻으시면 어떨까? 그 다음 일상 파트에 5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급수 꼭 따야 할까요? 이 답변이요. 저는 꼭 그렇게 막 따시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자 급수는 뭐 어문의 3급 정도만 따면은 한문 임용을 준비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자를 많이 한다고 꼭 한문 임용에는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1, 2학년 분들은 그래도 3급까지는 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궁금했던 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저도 선배님들처럼 열심히 해서 한문교사가 될 거예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전영준 선배님, 김은성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학생회 기획홍보부 부장 김도희, 차장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